당장 치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백일동 복도에 김미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벽 2시. 아파트 전체가 잠든 시각,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경비실 쪽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들려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유리창 너머 박순태 경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72의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끄럽게 하시면 다른 입주민분들이 다른 입주민, 내가 이 아파트에서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알아요? 김미란이 서류 봉투를 유리창에 탁 붙였다. 차가운 11월의 복도.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박순태 노인의 낡은 제복깃을 건드렸다. 경비나 하시는 분이 뭘 안다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눈가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지. 김미라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그냥 치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녀가 돌아섰다. 구두 굽소리가 멀어졌다. 박순태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남자와 갓 지어진 건물. 1989년이라는 날짜. 남자의 얼굴은 지금의 그와 틀림없이 같았다. 그러나 이 파국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월의 아침은 늘 그렇듯 환했다. 박순태는 새벽 5시 30분에 출근했다. 습관처럼 단지 입구 화단에 금자나가 고개를 든 것을 확인하고 경비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전날 밤 쌓인 택배 박스를 입주민 이름 순으로 정렬했다. 202호 이씨 할머니 것은 따로 빼두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라 무거운 건 직접 갖다 드리는 게 이 단지의 오랜 관례였다. 할아버지 또 일찍 오셨네요. 청소부 아주머니 최 씨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한다. 습관이 됐어요. 그러지 마시고 좀 쉬세요. 저희보다 더 오래 계시잖아요, 이 단지에. 뭐 그렇죠. 박순태는 웃기만 했다. 오래 계셨다는 말이 정확히 얼마나 다른 의미인지 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30년 전 이 땅을 처음 밟던 날, 설계도를 손에 쥐고 서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지금 경비실 자리였다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조용했다. 백일동 1501호에 새 입주민이 들어온 건 8월 중순이었다. 이삿짐 트럭 세대. 1501호면 이 단지에서 가장 넓은 평형의 꼭지점 라인. 박순태는 목록을 확인했다. 김미란 37세. 스타트업 임원. 이전 거주지 강남구 압구정. 첫날 그녀는 경비실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분주히 오갈 때 입주민 대부분은 경비실에 인사를 건넸다. 작은 떡 한 봉지 혹은 눈맞춤 하나라도 30년간의 관례였다. 그러나 김미라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네, 내일 오전에 미팅. 확정이에요. 박순태는 고개를 숙이며 장부에 뭔가를 적었다. 딱히 불쾌하진 않았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아파트 건물을 바라봤다. 단지 조명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1501호는 새벽 1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뭔가 달랐다. 무엇이 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저 공기가 달랐다. 일주일 후. 저기요, 할아버지.
박순태가 고개를 들었다. 김미란이 경비실 창 앞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택배 왜 안 올려줬어요? 어제 시킨 거. 어제 오후 2시에 문 앞에 놓아두었는데요. 나한테 연락은 했어요? 문자는 규정상. 규정. 그녀가 코웃음 쳤다.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고 보니까 문 앞에 택배가 아무렇게나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가져가면 보상해 주나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미라는 돌아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최 씨 아주머니가 낮게 혀를 찼다. 저 사람은 뭐야? 참, 됐어요. 바쁘신 분이니까. 바빠도 그렇지. 할아버지가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올해 귓가에 맴돌았다. 9월이 됐다. 김미란의 민원은 점점 잦아졌다. 택배 위치, 주차 정렬, 단지 내 스피커 소음, 화단 관리, 하나하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방식이 문제였다. 그녀는 언제나 요구했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늘 경비원을 보지 않았다. 말을 하면서도 시선은 항상 핸드폰이나 창문 너머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박순태는 관리사무소 이 소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1501호 입주민분, 이전에 어디 사셨다고요? 압구정이요. 왜요? 아니요, 그냥. 이 소장은 장부를 뒤적이다가 문득 멈췄다. 할아버지, 혹시 그분이 좀 불편하게 하세요? 아니요. 박순태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30년 전 자신이 손수 심은 느티나무가 이제 5층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말하지 않기로. 아직은. 10월 첫째 주. 관리사무소 안에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김미란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녀가 처음 회의 자료를 받아들고 나서 한 말이었다. 경비 인력 구조 조정. 이거 안 건드려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오래된 입주민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403호 박씨 아저씨가 헛기침을 했다. 그게 이 단지 경비분들은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서요. 오래 있는 게 능력은 아니잖아요. 효율성이 문제인 거죠. 그날 이후로 박순태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의 눈이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가 창문을 오래 내다볼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단지를 천천히 걸을 때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낡은 수첩, 그가 종종 들여다보는 두꺼운 봉투, 관리사무소 이 소장과 나누는 작은 목소리의 대화. 저 할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 뭔가 좀 수상한 것 같아서. 그 이상함의 진짜 의미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김미란도 몰랐다. 그녀는 그저 밀어붙였다. 다음 회의에서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었다. 60세 이상 경비원 재계약 심사 강화. 이미 비슷한 타단지 사례도 찾아두었다. 그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손이 딱 한 번 멈칫했다. 경비실 앞을 지나다 박순태 노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냥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한.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10월 중순.
이 소장이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관리비 고지서 내역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토지 대장 파일을 꺼낼 일이 생겼다. 2000년대 초반 자료. 먼지 쌓인 서류 더미. 그 속에서 나온 법인 등기부 등본. 회사 이름 순태개발주. 이 소장의 손이 멈췄다. 대표이사 박순태. 주소 이 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집원. 이게 뭐지? 그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틀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 단지 토지의 최초 소유주. 1989년 설립. 2003년 한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법인의 지분 양도. 그러나 자녀 지분 11%. 아직 박순태 개인 명의. 이 소장은 박순태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 서류 맞아요? 박순태는 서류를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 그게 이 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단지 오너 중 한 분이 왜 경비를 서고 계세요? 박순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나무들 내가 심었거든요. 이 소장은 그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는 빨랐다. 이 소장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박 경비원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을, 김미란이 회의에서 경비 구조 조정안을 공식 제안한 건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반대요. 이 소장이 즉시 말했다. 소장님, 이유가 뭐예요?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내부 사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입주민이 요청하는 건데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미란의 눈이 가늘어졌다.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그날 이후 김미란은 확신했다. 박 경비원이 이 소장과 뭔가 짜고 있다고. 어쩌면 금품이 오가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 소장이 박 경비원의 친척인 것은 아닐까. 낡은 단지, 오래된 관계, 불투명한 내부 사정. 그녀는 조용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웃에게 물어보고 관리비 내역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 소장이 나가고 난 뒤 사무소 앞을 서성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를 발견했다. 관리비 수익 배분 항목. 매달 소액이지만 지분권자 배당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수령인 칸은 공란. 그러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미라는 그것이 비리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이거잖아. 이거야. 그녀의 손이 서류를 꽉 쥐었다. 경비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비를 빼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소장이 공범인 것이 아닐까. 그녀는 다음 날 곧장 입주자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박순태가 경비실에서 들여다보던 그 낡은 사진. 젊은 남자와 건물. 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걸까? 그리고 그가 단지를 천천히 걷던 모습. 순찰이 아니라 마치 점검하는 것처럼. 그 위화감을 그녀는 애써 눌렀다. 11월의 어느 저녁.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집됐다. 김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자리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비원 박순태 씨의 관리비 수령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습니다. 실내가 조용해졌다. 지분권자 배당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관리비에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령인 명확하지 않고 근거 서류 없고
이 소장님은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저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 박순태가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김미란이 돌아보았다. 뭐라고요? 지분권자 배당, 그게 저한테 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소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 김미란 씨, 이단지 등기부 등본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이것과 무슨 박순태 경비원님은 이단지 지분 11%의 실소유주이십니다. 김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인공의 선택. 박순태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낡고 두꺼운 봉투. 경비실 서랍에 늘 있던 것. 제가 1989년에 이 땅을 샀습니다. 당시 외곽이라 값이 쌌어요. 단지 설계에도 제가 참여했고요. 2003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넘겼는데 11%는 못 팔았습니다. 아니, 안 팔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왜 여기서 경비를 서냐고요? 그건 그가 창밖을 보았다. 조명이 켜진 단지, 나무들, 제가 만든 곳이니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김미란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면 왜 말을 안 했어요? 저한테. 말씀드릴 이유가 있었나요? 그 질문이 허공에 떠 있었다. 말할 이유. 경비원이 소유주라고. 굽실거리던 이가 사실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왜 그 말을 먼저 꺼내야 했나? 김미란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한 번이라도 했는가. 그런데 박순태가 말을 이었다. 저는 여기 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단지는 오래됐어요. 내년에 재건축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제 지분 11%가 있으면 동해 정족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소장의 눈이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입주민들한테 드리려고요. 오래 사신 분들 순으로. 이제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김미란이 가장 먼저 반격을 예상했던 대상은 지금 가장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구조조정 제안한 것도 네, 화 안 나셨어요? 박순태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가 왜 납니까? 모르셨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분노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403호 박씨 아저씨가 말을 하였다. 할아버지, 저 그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무엇을요? 아니, 그게. 사실 저희 오래된 입주민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소문으로. 박순태의 눈이 조금 달라졌다. 소문이요? 이 단지 세울 때 자기 퇴직금이랑 전 재산 다 투자한 노인이 있다고. 망해서 다 잃었는데 아직 이 단지 못 떠나는 사람 있다고. 그게 혹시 박순태가 웃었다. 그 웃음이 좀 이상했다. 슬픈 건지 기쁜 건지 그냥 오래된 무언가 같은. 다 잃은 건 아닙니다. 11%는 남겼으니까 왜요? 이 느티나무가 다 자라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김미란이 박순태를 불러 세웠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37년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것 같은 각도로. 죄송합니다. 박순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르고 한 일이잖아요. 몰라서 한 게 더 나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지 않은 거니까. 그 말에 박순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갔다. 새벽마다 단지를 한 바퀴씩 걷던 것. 그건 순찰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공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화단의 꽃을 직접 골랐던 것. 202호 할머니 택배를 먼저 챙기던 것. 느티나무 옆을 지날 때마다 잠깐 멈추던 것. 이 소장이 입술을 달싹였다. 그래서 그때 재건축 반대하셨던 것도 나무 때문이에요. 30년 된 나무 베면 아깝잖아요. 김미란이 가만히 웃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표정으로. 제가 치우라고 했던 화분. 그게 할아버지가 직접 심은 거였군요. 네, 말씀하시지. 말했으면 치워드렸겠어요? 그 물음에 김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경비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박순태는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 오래 바라봤다. 젊을 때 찍은 사진. 세워진 건물. 빈 화단. 지금은 느티나무가 된 작은 묘목.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미란이었다. 손에 따뜻한 차 2잔. 그녀는 말없이 경비실 문을 열고 한 잔을 내밀었다. 박순태는 말없이 받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 11월 바람이 느티나무를 흔들었다. 나무는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뿌리를 숨기고 산다.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아직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나무가 다 자란 뒤에야 우리는 알게 된다. 그 그늘 아래 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